안녕하세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1월 10일 수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자,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엇갈린 시장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자, 오늘 칼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증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모두 강세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강세 흐름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을 오늘 칼럼에 기고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이 양 시장에 대해서요. 이제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갈 것이다.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제가 이론 현금 비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의 러펀드 이론 현금 비중을 도표로 만들어 본 차트고요. 막대 도표가 이론 현금 비중, 그리고 청색선이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이론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요,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두 번에 걸쳐서 이론 현금 비중에 관한 칼럼을, 게시를 한번 해드렸죠.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저평가되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낮추고, 시장이 고평가되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고 있죠. 시장이 고평가되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예로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현금 비중이 30%대 중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에는 이 이론 현금 비중이 10% 초반, 거의 아마 이게 아마 10%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시장이 고평가됐을 때는 현금을 늘려서 주식 비중을 낮추고, 그리고 시장이 크게 침체해서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낮춰서 주식을 크게 높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 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요. 자, 최근에 대략 한 16% 정도 됩니다. 자, 최근에 주가 지수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 거의 2012년, 13년 이후부터 해서 쭉 10% 초중반대에, 좀 많이 낮은 그러한 이론 현금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랜 기간 시장이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이제 주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현재 계속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수준은 과거 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에 비교하면요, 이론 현금 비중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현재 주가 지수 대략 한 2500포인트는 부담이 전혀 없는 주가 지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에 가 있더라도 가격 부담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코스닥 시장의 이론 현금 비중 때문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을 때 이 이론 현금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이론 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요, 2007년 코스닥 시장의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2007년 말에 30%대 중반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 그때나 그때 당신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나 이론 현금 비중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2017년 이후 이
이론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 2007년 수준을 훨씬 넘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이 이게 대략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론현금 비중 50% 정도면요. 앞서 이제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의 이론현금 비중은 16% 정도였는데 거의 3배 내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4배 가까운 그러한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15년부터 해서 이미 2007년 고점의 이론현금 비중을 넘어갔지만 지금 수준은 점점 더 부담스러운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거는 마치 이제 버블이 점점 커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계속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풍선이나, 혹은 우리 음식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요. 풍선이 엄청 커져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후 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죠. 어느 순간 터질 때는 순식간에 빵 하고 터집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배불러 하면서도 더 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입으로 넣으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자,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요,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론 현금 비중으로 봤을 때 깊은 버블 수준, 그냥 버블도 아니고 깊은 버블 수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수준은 뭐 1999년 IT 버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부담스러운 상황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그러한 밸류에이션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뭐 코스닥 지수는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자,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나 현재 위치에서 20% 정도 상승해서 그러면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0% 정도 상승하면 3000,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지수까지 올라갔다 한다면요,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버블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스닥 시장은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자, 다만 그 모멘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쏠리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투자자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 이 투자자 중에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험한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모멘텀 플레이어, 모멘텀을 타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좀 위험을 회피하고 좀 이제 안전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라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요, 이게 윗목 아랫목 온도차가 심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정말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적자인데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엄청난 뭔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엄청난 뭐 PBR 10배 이상, 그리고 퍼레벨은 뭐 적자인데도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상위층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권이 보이질 않아요. 자, 마치 이제 얼음이 얼은 호수처럼 얼음 밑에 얼음만 보일 뿐이지 밑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음 밑을 보면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뭐 코스닥 시장이 위험해요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아래에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면, 만약에 내가
좀 코스닥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시가총액 상위권의 화려한 종목은 좀 피하시고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좀 그 저평가된 그 빚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모멘텀이 붙은 것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저평가된 시장에서 조용히 묵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칼럼 말미에 적었네요.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저희 시청자님들, 독자님들 성공 투자 항상 기원드리면서 구독하기와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